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이제 증권사에서 볼 수 없습니다. 9월 25일부터 이런 명칭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변동이 일어날 계획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지난 7월 29일 날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커버드콜 ETF의 명칭에 대해서 그리고 수익 구조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주의를 주겠다라는 수준이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 주의였거든요. 근데 이 내용 보면 어쨌든 워낙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라는 내용이었고, 분배율 수준은 운영사가 제시하는 목표일 뿐이고 사전에 약정된 확정된 수익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 들어온 분들,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워낙 이 월배당 상품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라 라는 그런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자, 본인들이 승인해 줬다라는 내용은 어차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려면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같은 건물에서 본인들이 딱딱딱 해가서 승인을 해줘야 상장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환기 목적의 주의를 경보하고 나섰다라는 건데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프리미엄이랑 땡땡이라는 명칭이 못 붙어요. 되게 혼란스러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거와 코덱스 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스도 마찬가지고요. 30년 국채 12% 프리미엄이라고 현재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AI테크 탑10 15% 프리미엄, 요런 프리미엄이라고 제가 이름을 떼놓았는데 원래는 같은 이름인 거죠. 이렇게 이름이 바뀔 거예요. 타미당 볼까요? 여기 타미당 밑에 3, 7 있는데 타이거 미국 배당 타겟 커버드 콜 1호, 무슨 분점같이 이렇게 내놨네요.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은 타이거 미국 배당 타겟 커버드 콜 2호. 뭐 이게 10%가 나오면 3호 4호 될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바꿀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사실 이렇게 프리미엄이라고 써 있으면 오히려 더 식별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10%, 12%, 15% 붙은 것을 과감하게 좀 거르자라는 그런 주의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1호, 2호라고 해놓으면은 이게 보통은 이제 7% 프리미엄이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슈드의 3%와 7%의 배당이 더해져서 한 10% 정도라고 대충 예상하기 쉽거든요. 근데 2호라고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부터는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규제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제 이 명칭에 대해서 변동은 확실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 상품명의 사용 금지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면은 타이거 미국 배당 프리미엄 10% 정도의 배당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10.5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름에서 걸리는 것들, 이제 프리미엄 액티브 이런 것들 걸릴 겁니다.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 액티브 뭐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아무튼 이제 12% 이렇게 배당이 나올 거고,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은 괜찮을 것 같고요. 탑10 10% 프리미엄도 이름이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뀔 건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미국 테크 탑10 커버드 콜 1호 뭐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되게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처음에 타미당만 나왔을 때는 사실 7%, 10%, 뭐 12% 정도 하면서 여기 앞에 나스닥이나 AI 그리고 빅테크들이 붙으면 좀 더 공격적일 수 있겠고 좀 더 NAV가 많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명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2호로 바뀌고 이게 뭐 1호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과 그리고 앞에 어떤 기초자산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프리미엄 액티브 역시도 프리미엄에 붙었을 경우에 줄 수 있는 약간의 고급화 이름에 제동이 좀 걸렸기 때문에 이름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스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공지를 했거든요. 근데 타이거는 아직 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커버드 콜의 구조를 뭐 저는 수십 번도 더 설명을 했습니다. 수십 번이 뭡니까? 뭐 책도 쓰고 이런 사용자들의 그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저도 많이 느끼고 현장에서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옵션 프리미엄을 기본적으로 수취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매수자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고 어느 정도 일정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콜옵션 매도자가 돈을 일부 물어줘야 되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제한되는 수준 정도의 콜옵션 이 매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커버드 콜인데, 나스닥 같은 계열의 커버드 콜 같으면은 이 옵션 프리미엄,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움직이니까 이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이만큼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배당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커버드 콜의 프리미엄을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커버드 콜의 그래프가. 그러면은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그 유튜브나 SNS 뭐 블로그나 이런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우, 목이 너무 아프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구조를 잘 아시는 것들도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비대칭적 속립 구조긴 한데 나스닥 말고 타미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185원입니다. 약간은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주식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냐면 바로 이 NAV가 중요합니다. NAV가 1185원과 현재 NAV는 1530원이니까 사실 NAV가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산보다 더 떨어졌을 경우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2023년부터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와서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이 시가총액만큼 들고 있는 타미당 그 주주들한테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미당 기본 시가총액은 1조 3천억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타미당 7의 시가총액은 7,300억, 타미당 3은 이제 500억인데 이제 커가고 있는 시점이었단 말이죠. 도합 2조에 이 타미당이 이제 이름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타미 타겟 1호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이스는 이미 공지를 했어요. ETF 명칭 변경 안내라고 해서 뭐 다우존스 이건 아닌 것 같고, 명칭 변경 안내에서 에이스 미국 주식 15% 프리미엄 분배 시리즈를 15% 프리미엄이라고 붙어 있는 거를 미국 주식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 시리즈, 배당이 일단 안 나와 있네요. 15% 준다라는 것은 적당하게 뭐 한 10% 줘도 우리는 모를 수 있겠죠. 한 5% 줘도 모를 수 있겠고, 15% 준다며 원로 1.2% 준다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르겠죠. 근데 데일리라고 하는 것은 옵션의 만기가 데일리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바뀝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면 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바뀌는데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을 자꾸 바꾸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용이 이제 아주 참 좀 그렇네요. 이게 숫자로 되어 있는 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할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좀 될 거고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이거 코텍스 미국 서학개미 이런 ETF들을 왜 승인을 해주고 그러면 왜 가만히 냅두냐는 거죠. 미국 서학개미, 동학개미, 유학개미 뭐 줄줄이 만들어서 오히려 제가 마케팅 담당자라고 하면은 이런 거 승인해줬잖아요. 그러면 동학개미, 유학개미, 그다음에 뭐 출장간 개미 해가지고 뭐 지방개미 해서 이름을, 솔직히 서학개미가 뭡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전혀 유추할 수가 없는 상품이거든요. 서학개미 이런 상품들도 나오는데 저런 것들이 꼭 문제가 되느냐라는 게 또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 문제되는 것은 이 25일부터 변경이 될 거고, 모든 증권사가 공통적으로 거래소의 코드를 받아오기 때문에 똑같이 동시에 적용이 될 겁니다. 진짜 문제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미국 빅테크 세븐의 NAV가 1,500원 수준인데 1,430원으로 떨어져 있는 거, 괴리율이 발생해 있다는 건 약간 좀 위험 신호인 거고요. 몇 개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3%짜리 타미당 3 타겟 커버드콜 1호인 경우에는 이제 9월 20날 배당이 지급이 될 겁니다. 월 중 배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준일이 13일이었는데 추석 연휴 3일을 빼고 플러스 2 영업일 이후에 지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9월 20일 날 배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타미당 7 같은 경우에도 배당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가 10,000원 혹은 10,000원 조금은 하회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재투자한다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0,000원이 됐는데 NAV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가격보다도 NAV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9,500원이 되면 마찬가지로 얘는 10% 배당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월에 1%네요. 그리고 이제 1%를 주니까 95원, 1%를 주니까 9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NAV가 10,000원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1%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5,0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50원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1%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기보다는 그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집합 규약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NAV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무작정 좋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미당은 1년 동안 NAV가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나스닥 계열들은 14,000원 갔다가 8,000원 갔다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타미당 7 같은 경우에는 1,153원인데 1,185원 더 높은 가격을 하고 있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1,500원, 1,400원. 근데 여기 보시면 차트가 NAV가 더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타미당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더 높아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NAV 보다 가격이 높아져 있으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10,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좀 더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장수시대를 대비하는 타미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주가가 지금 월, 화, 수 추석 연휴 때 많은 변동성이 있고 오늘 밤에 FOMC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을 또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